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입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케이팝, 반도체. 맞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전 세계가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터진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그 순간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9월 23일 뉴욕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앞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십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검은색 차량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이쪽 좀 봐주세요. 이재명이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본관 2층 연설장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투자자들, 월스트리트 CEO들, 각국 대사들. 무대 위로 이재명이 올라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청중이 집중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입니다. 이재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순간 연설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세계 5위라고? 주한미군 없이도? 이재명은 담담히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어요. 그가 숫자를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현역 병력 50만 명, 예비군 300만 명, K 흑표 전차 1000대,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현무 미사일, 사거리 3000km, 정확도 CP 1m, KF-21 전투기, 4.5세대, 내년부터 실전 배치.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이 모든 무기를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인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재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우리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동맹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5위라는 근거가 뭡니까? 이재명이 답했어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입니다. 2025년 기준이에요.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 5위입니다. 육해 공군 전력, 병력 규모, 기술력을 종합한 결과예요.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이 인정했어요.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어요. 21세기 전쟁은 핵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밀 타격과 방어로 하죠. 그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청중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경외, 그리고 약간의 불안. 워싱턴 백악관. 몇 시간 후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이재명이 뉴욕에서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주한미군 없어도 한국은 세계 5위 군사강국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이 안경을 벗었어요. 세계 5위? 네.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각국 언론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CNN 한국 대통령 뉴욕서 군사력 자신감 과시. BBC 남한은 5번째로 강력한 국가. 로이터 이재명 주한미군 없이도 세계 5위. 바이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컸나? 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요.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라고 선언했습니다. 군부 순회가 말했어요. 사실입니까? 시진핑이 물었습니다. 거의 사실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요. 문제가 뭡니까?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회가 설명했어요. 독자적 군사력을 갖췄다는 건 한반도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쿄 총리관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방위상이 보고했어요. 기시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몇 위입니까? 8위입니다. 방위상이 답했어요. 총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고? 네. 병력, 전차, 미사일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푸틴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 세계 5위 군사력 선언. 그가 중얼거렸어요. 흥미롭군.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강합니다. 얼마나요? 미사일 기술은 우리와 비슷하고 전차는 더 좋습니다.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나? 런던 BBC 뉴스룸. 속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뉴욕서 역사적 선언. 앵커가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한미군 없어도 한국은 세계 5위 군사강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라 독립적 군사강국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리 AFP 통신. 긴급 속보였습니다. 한국 군사 독립 선언과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역사의 전환점이다. 70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있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선언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재명의 연설이 나오고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한 시민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5위라고? 옆 사람이 답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도 강국이에요. 젊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우리 군사력. 노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세계 5위라니. 용산 대통령실. 밤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교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예상했습니다. 이재명이 답했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진실이니까. 미국의 반응은요? 복잡하겠죠.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2025년 9월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문장이 터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그 선언은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강국이 되었어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전쟁은 멈췄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어요. 그날 미국과 한국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겠다. 주한미군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1953년 당시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력도 무기도 돈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받아들였어요. 보호받는 나라라는 지위를. 1960년대 서울 용산 미군 기지였습니다. 미군 병력 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미군 장비를 쓰고 미군 전략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은 워싱턴에서 내려졌어요. 한국은 동의만 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미군 사령관을 만났어요. 사령관님, 우리 군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싶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이릅니다. 한국군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2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했어요. 자주국방을 하겠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해. 방위산업이 시작됐어요.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세워졌습니다. 군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창원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총과 탄약을 생산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보고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지. 박정희가 답했습니다. 과학자들을 모으세요. 엔지니어들을 교육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1980년대 한국은 첫 국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K1 전차였어요.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를 본떠 만들었지만 한국 땅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시험장에서 K1이 발사됐어요.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표적에 명중했어요. 성공입니다. 연구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차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한국제가 우리 것보다 나을 리 없어. 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K9 자주포가 개발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해요.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기술로요. 외국 도움 없이요. 2000년대 한국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어요. 3,000명 규모였습니다. 미군과 함께 작전을 펼쳤어요. 미군 장교가 놀랐습니다. 한국군이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었나? 장비도 좋고 전술도 훌륭해.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2010년대 한국 방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수출됐어요. 천공 미사일이 UAE에 팔렸습니다. 세계가 항공 무기를 원했어요. 항공 무기가 왜 좋습니까? 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CEO가 답했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성능, 가격, 그리고 신뢰성. 우리는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이건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입니다. 2020년대 한국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4.5세대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첫 전투기였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공개됐어요. 사거리 3000km. 정확도 CP 1m.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워싱턴 백악관. 2024년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 보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보고했어요.
무슨 소리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자급자족 가능합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전차, 미사일, 전투기 모두 자체 생산해요. 기술 수준도 우리와 거의 대등합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는 우리보다 앞서요.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컸나? 서울 국방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참모들과 회의하고 있었어요. 우리 군사력을 평가하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에요.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장관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물론 주한미군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이에요. 계속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떠나도 우리는 홀로 설 수 있어요. 이게 자주국방입니다.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선언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은 세계 5위입니다. 그 말은 70년 역사의 결론이었어요. 1953년 한국은 폐허 속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호받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2025년 한국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동등한 동맹이 된 거예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미동맹의 변화를 논의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과거 한미동맹은 수직 관계였습니다. 미국이 지키고 한국이 보호받는. 하지만 지금은 수평 관계예요. 서로 돕는 거죠. 한국은 이제 일방적 수혜자가 아닙니다. 기여자예요. 파트너예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연구원이 답했어요. 하지만 의미가 바뀌었어요. 과거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있었다면 지금은 함께 지역 안정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동맹의 모습이에요. 용산 미군기지.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합참의장을 만났습니다. 의장님 축하합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뭘요? 세계 5위 군사력이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이 필요해요. 저희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예요. 서로 배우고 돕는 관계죠.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 악수는 70년 관계의 변화를 상징했어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동료로서의 악수였습니다. 1953년부터 2025년까지 7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에서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동등한 동맹, 진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세계도 인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0월 5일 제네바 유엔 군축회의.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제는 핵무기와 21세기 안보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어요. 우리는 5,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6,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강합니다. 중국 대표도 거들었어요. 우리는 350개. 하지만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없다고? 그럼 어떻게 북한을 막지?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70년간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왔습니다. 어떻게요?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기술로요. 한국 대표가 답했어요. 정밀 타격 기술, 미사일 방어 기술, 그리고 전략으로요. 21세기 전쟁은 핵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술로 하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주 전이었습니다. 비밀 시설이었어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현무 시험 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 발사.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로 날아갔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하 10 돌파. 고도 50km. 목표물까지 500km. 3분 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명중 확인.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CP는요? 1m입니다. 완벽해요. 책임자가 환호했어요. 이게 한국의 기술입니다. 핵 없이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창원 하나디펜스 공장. K 흑표 전차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전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K는 세계 최강 전차 중 하나예요. 어떤 점에서요? 방문객이 물었어요. 3가지입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첫째, 화력. 128강포. 3km/박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켜요. 둘째, 기동성. 최고 속도 70km. 산악 지형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셋째, 방어력. 복합장갑. RPG도 막아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전투기 경납고였습니다. 은빛 전투기가 서 있었어요. 조종사가 다가갔습니다. 아름답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예요. 성능이 어떻습니까? 최고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2900km. 정비사가 설명했어요. 스텔스 기능도 있어요.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비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순수 한국 기술이에요. 외국 도움 없이 우리가 만들었어요. 충남 보령 국방과학연구소 해안실험장이었습니다. 천궁이 미사일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해 적기 발진. 드론 5대가 날아왔습니다. 천궁 발사. 미사일이 솟아올랐어요.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1호기 격추. 2호기 격추. 전부 명중입니다. 연구원들이 환호했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공망이에요. 핵미사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보다 낫습니까? 한 참관인이 물었어요. 일부 성능은 우리가 위에요. 소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명중률, 반응 속도, 그리고 가격. 워싱턴 국방부.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평가하겠습니다. 분석관이 발표했어요.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vs 북한 전력 비교. 미사일 한국 우위. 전차 한국 압도적 우위. 전투기 한국 우위. 해군 한국 우위. 결론, 한국은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핵 없이도요?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네. 핵 없이도요. 분석관이 답했어요.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핵무기 못지않아요. 현무 미사일은 평양의 어느 건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CP 1m. 이건 핵이 필요 없는 수준이에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연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2025년 세계 군사력 평가.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만 실질 전력은 세계 3위에서 5위권입니다. 청중이 놀랐어요. 핵 없이 어떡해요? 기술입니다. 소장이 답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정확도, 전자전 능력, 지휘 통제 시스템. 이 모든 게 핵무기 못지않은 억제력을 만들어요. 21세기의 핵은 더 이상 절대 무기가 아닙니다. 베이징 군사과학원. 중국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우려스러운 수준입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네.
특히 미사일 기술이요. 연구원이 답했어요. 현무-5는 사거리 3000km예요. 베이징도 사정권입니다. 그리고 정확도 CP 1m. 우리 DF-21보다 정확해요. 장성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했나? 도쿄 방위성. 일본도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분석관이 발표했어요. K 전차 100% 국산화. 현무 미사일 100% 국산화. KF-21 전투기 65% 국산화 목표 80%. 천공 미사일 100% 국산화. 일본은요? 방위상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분석관이 솔직히 답했어요. 전차, 전투기, 미사일. 모두 미국제거나 합작이에요. 한국처럼 독자 개발은 아직 멀었습니다. 모스크바 국방부. 푸틴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 없이도 강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첫째, 기술 투자. GDP의 2.8%를 국방에 씁니다. 둘째, 실전 경험.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노하우를 쌓았어요. 셋째, 민간 기술 응용. 삼성, 현대 등 민간 기업이 군사 기술에 참여해요.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하군. 제네바 유엔 군축 회의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21세기에 핵은 필수가 아닙니다. 기술, 전략, 그리고 동맹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핵 없이 70년을 버텼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진짜 21세기 안보 모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러시아 대표는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핵이 없어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이 핵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21세기는 폭발이 아니라 정밀의 시대라는 것을. 한국은 핵이 아닌 기술로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가득 찼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K9 자주포 200대, K 전차 180대, FA-50 전투기 48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왜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성능.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둘째, 가격. 미국제보다 30% 저렴합니다. 셋째, 납품. 주문하고 1년 내로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은 3년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창원 하나디펜스 공장. 같은 날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생산량은요? K9 자주포 15대, K 전차 10대입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폴란드 주문 때문에 풀가동이네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 호주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장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 무기를 사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파는 나라가 됐네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개발센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회의하고 있었어요. KF-21 수출 협상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계약했고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가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 엔지니어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직 양산도 안 된 전투기를요? 네. 한국 기술을 믿는 거죠. 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이게 자주국방의 힘입니다. 대전 한화시스템 AI 전장 시스템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전장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감지. AI가 자동으로 대응했어요. 요격 미사일 발사. 명중. 적 전차 30대 발견. 아군 포병의 좌표 전송. 타격 완료. 모든 게 자동이었어요. 사람 개입 없이 AI가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소장이 설명했어요. 이게 한국의 AI 전장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을 찾아요. 미국 것보다 빠릅니까?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일부 기능은 우리가 앞서요. 소장이 답했어요. 특히 도시 전투, 산악 전투 시뮬레이션에서요. 70년간 북한을 상대하며 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함장이 부함장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지스 시스템 미국제 아닙니까? 부함장이 물었습니다. 기본은 미국제예요. 하지만 한국이 많이 개량했어요. 함장이 답했어요. 레이더, 무장, 지휘통제 시스템. 모두 한국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한국형 이지스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이지스함은 100% 한국 기술로 만들 겁니다. 워싱턴 국방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 2020년 70억 달러. 2021년 120억 달러. 2022년 170억 달러. 2023년 210억 달러. 2024년 280억 달러. 2025년 350억 달러 예상. 5년 만에 5배 증가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어요.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나? 네. 특히 유럽과 중동에서요. 분석관이 답했어요. 폴란드는 우리 에밀 전차 대신 K를 샀어요. 호주는 우리 팔라딘 대신 K골 샀고요. 이게 계속되면 우리 방산 시장이 위협받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이제 경쟁자가 됐군. 베를린 국방부. 독일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어요. 한국 제품이 더 싸고 빠르거든요. 방위상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참모가 솔직히 답했어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요. 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통합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파리 르몽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국으로 급부상.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무기를 샀다. 하지만 2025년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다.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유럽이 이제 한국 무기를 산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이다.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 기사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 첫째, 실전 경험.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실용적 무기를 개발했다. 둘째, 빠른 개발. 의사결정이 빠르고 개발 주기가 짧다. 셋째, 가격 경쟁력. 미국제보다 2030% 저렴하다. 넷째, 기술 수준. 이제 미국, 유럽과 대등하거나 일부는 앞선다. 이것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다. 서울방위사업청. 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2025년 방산 수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350억 달러. 역대 최고치예요. 그리고 2030년 목표는 500억 달러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청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이미 200억 달러어치 계약이 협상 중이에요. 그리고 세계는 계속 항공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강조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니까요. 자주국방의 결과입니다. 대구 제3사관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교장이 축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교가 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외국 무기로 싸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쓸 무기는 모두 우리가 만든 겁니다. K 전차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모두 한국 기술이에요. 이게 자주국방입니다. 이게 자긍심입니다. 생도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방산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요? 네, 대통령님. 역대 최고입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파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요.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대통령이 설명했어요. 수출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요.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우리 군도 더 좋은 무기를 더 싸게 쓸 수 있어요. 결국 우리 국방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자주국방은 지역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동맹을 도울 수도 있고요. 이것이 21세기 안보의 모델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나라. 한국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한국은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됐습니다. 30년 전 외국 무기를 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원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K9, K2, KF-21, 현무 미사일, AI 전장 시스템.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자주국방을 완성한 나라라고. 2025년 10월 20일 워싱턴 백악관 밤 11시였습니다.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 평가,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주한미군의 미래.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컸나? 문이 열렸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잠이 안 와. 트럼프가 답했어요. 한국 보고서를 보고 있어. 어떻습니까? 복잡해. 트럼프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이 강해진 건 좋은 일이야. 우리 동맹이니까. 트럼프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 국방부 지하 상황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독자 군사력을 재평가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어요. 한국 군사력 자급도 전차 95%, 전투기 70% 상승 중, 미사일 100%, 함정 90%, 지휘통제 85%.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급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요?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단독으로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답했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설명했어요. 과거처럼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함께 지역 안정을 만드는 파트너가 돼야 해요. CIA 본부. 비밀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속마음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관이 발표했어요. 그들은 뭘 원합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독립과 동맹 둘 다요. 분석관이 답했어요. 한국은 주한미군을 원해요.
하지만 의존하긴 싫어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요, 논리적이에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원해요. 하지만 동맹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이건 성숙한 동맹 관계예요.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협력. 국무부 청사. 국무장관이 참모들과 회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졌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어요. 어떻게요? 더 자신감 있어졌어요. 그리고 더 독립적이에요.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말하면 따랐어요. 지금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요. 예를 들면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과거엔 우리가 요구하면 협상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더 내면 우리 발언권도 더 커져야 한다고 해요.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군. 펜타곤 전략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 주한미군 철수 시 한반도 상황. 컴퓨터가 분석했어요. 결과 한국 단독 방어 가능. 성공률 78%. 생각보다 높네요. 한 분석관이 말했어요. 네. 10년 전 시뮬레이션에선 45%였어요. 다른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한국군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죠. 시나리오 2를 돌려보세요. 시나리오 2 한미연합작전. 결과 성공률 96%. 피해 최소화. 역시 함께하면 더 강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차이가 줄었어요.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10년 전엔 미군 없이는 30%였는데 지금은 78%예요. 한국의 의존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패널5가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불안합니다. 왜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요. 패널5가 설명했어요. 70년간 우리는 한국의 보호자였어요. 그게 우리의 영향력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죠? 패널 B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우리를 원해요. 왜요? 중국 때문입니다. 패널 B가 답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은 너무 커요.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바뀌는 거죠. 뉴욕타임스. 내부 편집 회의였습니다. 한국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보고했어요. 제목이 뭡니까?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이유, 한국의 성장. 내용은요? 미국은 한국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합니다. 기자가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강해질수록 미국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미국의 솔직한 감정이에요. 백악관 상황실.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을 둘러봤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트럼프가 답했어요. 첫째,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축하해야 해요. 둘째, 동맹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재정의요? 네.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에요. 파트너예요. 트럼프가 강조했어요. 한국을 동등한 동맹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관계가 계속될 거예요. 서울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였습니다. 사령관이 한국군 합참의장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의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사령관이 말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는데 우리가 아직도 필요합니까? 합참의장이 미소 지었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과거엔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줘서 필요했어요. 의장이 설명했어요. 지금은 함께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큰 위협 앞에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그게 새로운 한미동맹이군요. 워싱턴 포스트. 일면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성장, 미국의 고민.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과제를 맞았다. 어떻게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것인가? 70년간 보호자 역할을 해온 미국에게 이것은 쉽지 않은 전환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계속 보호자 행세를 하며 한국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백악관 집무실. 다시 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결정하셨습니까? 응. 트럼프가 답했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겠어. 그게 미래예요. 그게 현실이고. 한국은 이미 강해졌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럼 차라리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게 낫지. 2025년 10월. 미국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을. 보호자에서 동료로. 미국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진핑이 단상에 섰어요. 한국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선언했어요. 시진핑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장성이 답했어요. 위협입니다. 주성님, 어떻게요? 한국이 강해지면 지역 균형이 바뀝니다. 장성이 설명했어요. 미국 일본 한국 삼각 동맹이 더 강해져요.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시진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응책은 외교와 군사 두 가지입니다. 다른 장성이 답했어요. 한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견제해야 합니다. 도쿄 총리관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어요. 기시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5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8위고요. 방위상이 보고했어요. 문제입니까? 총리가 물었습니다. 예, 아니요 둘 다입니다. 방위상이 답했어요. 한국이 강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돼요. 우리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의 상대적 위상이 약해집니다. 그럼 우리도 강해져야겠군요. 총리가 말했어요. 방위비를 늘리세요. 그리고 한국과 협력도 강화하고요. 모스크바 크렘린궁. 푸틴이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컸습니까? 푸틴이 물었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첫째, 경제. 한국은 GDP가 우리보다 큽니다. 둘째, 기술.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군사기술을 지원해요. 셋째, 동기. 북한 위협이 70년간 계속됐어요. 절실했던 거죠. 푸틴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이제 우리 경쟁자군. 네. 특히 무기 수출 시장에서요. 뉴델리 인도 국방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인도는 4위, 한국은 5위입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병력은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140만 대 50만. 분석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한국이 앞섭니다. 어느 분야요? 미사일 정확도, 전차 성능, 해군 전력. 그리고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장관이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군요. 싱가포르 창의 공군기지. 아시아 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였어요.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사회를 받습니다. 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과거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대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일본도 재무장하고 있고요. 인도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아는 다극 체제입니다. 중국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가장 강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장관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울국방연구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군사 균형의 변화를 분석하겠습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 아시아 미국 vs 중국 구도 한국, 일본, 미국의 의존 균형 미국 우위 2025년 아시아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다극 체제 한국, 일본 독자 전력 보유 균형 복잡한 다자 관계 한국의 부상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원장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강해지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어요. 동시에 미국 의존도는 줄었고요. 이게 새로운 아시아 균형입니다. 베이징 인민일보 사설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군사 팽창을 경계한다.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지역 긴장을 높이는 행위다. 한국은 평화를 말하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봤어요.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경제가 커지면 군사력도 커져요. 그리고 북한 위협이 있으니 당연한 거죠. 중국이 오히려 적응해야 해요. 도쿄 아사히 신문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일 군사력 역전의 의미. 한국이 일본을 군사력에서 앞섰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간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강했다. 하지만 2025년 그 균형이 깨졌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기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첫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 둘째, 일본도 군사력을 키운다. 경쟁한다. 현명한 선택은 첫째다. 협력이다. 서울 외교부 장관이 참모들과 회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 반응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어요. 미국 복잡함, 기쁘지만 불안함, 중국 경계, 견제 시도, 일본 놀람, 협력 의지, 러시아 인정, 경쟁 의식, 인도 벤치마킹, 배우려 함.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전략은요? 균형입니다. 참모가 답했어요. 미국과 동맹 유지, 중국과 경제 협력, 일본과 안보 협력.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거죠.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마닐라 필리핀 국방부 국방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점을요? 자주국방이요. 장관이 답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웠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중국 위협 앞에서 미국만 믿을 순 없어요. 한국처럼 우리 힘을 키워야 해요. 방콕 태국 외교부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이 말했어요. 과거엔 미국이나 중국 편을 선택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 일본, 인도 같은 중견국이 강해졌어요. 우리도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새로운 아시아예요.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 한국의 역할. 한국의 군사적 부상은 아시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과거 미중 양강 구도가 다극 구도로 바뀌었다. 한국은 이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 일정 거리를 둘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이 만드는 새로운 균형이다.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시아가 변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말했어요. 네. 우리 때문이기도 하죠. 이재명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니까 균형이 바뀌는 거예요. 책임도 커졌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균형자가 될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이게 진짜 강국의 역할입니다. 2025년 11월 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사이 한국이 조용히 올라왔어요. 이제 아시아는 한 나라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강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 이제 서울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70년 보호에서 자주로 입구에 큰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시민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전시관 첫 섹션 1950년대 폐허에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 미군 군복을 입은 한국 병사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명문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이 총을 주고 탱크를 주고 비행기를 줬어요. 우리는 받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 1970부터 1990년대 배우기 시작하다. K1 전차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첫 국산 전차입니다. 미국 기술을 배워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우리가 만든 첫 무기였습니다. 세 번째 섹션. 2000년대부터 2020년대 독자 개발.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만듭니다. 외국 도움 없이요. 이것이 자주국방입니다. 마지막 섹션. 2025년 세계 5위. 대형 스크린에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연설이 나왔어요.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젊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국이에요.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의제였어요.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입니다.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주한미군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한국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주한미군과 함께하면 더 강하고요. 이게 21세기 한미동맹입니다.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군사 대국화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대국화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반박했어요. 정상화예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군사력을 갖춘 거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 쓸 겁니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주한미군의 미래 새로운 역할.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방어. 현재 한국과 함께 지역 안정. 미래 동등한 동맹으로 협력. 주한미군 28,000명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지켜주는 군대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하는 군대예요. 서울국방대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축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시대의 군인이 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외국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쓸 무기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세울 전략은 우리가 짠 거예요. 여러분이 지킬 나라는 이미 세계 5위 강국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책임감도요. 졸업생들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창원방산 단지.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K9 자주포가 만들어집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하루에 1대씩 생산돼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공급하고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요. 공장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외국 무기를 사는 입장이었어요. 이제는 외국이 우리 무기를 사죠. 70년 만의 역전입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신무기 개발 회의였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논의하겠습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KF-21 다음은 뭡니까? KF-X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요. 연구원이 답했어요. 100% 국산으로 만들 겁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연구원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KF-21로 노하우를 쌓았어요. 다음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외국 도움 없이요. 부산 해군기지 차세대 구축함이 진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차세대 구축함 1번함 진수. 함이 물에 들어갔어요.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말했어요. 이 배는 100% 한국 기술입니다. 이지스 시스템, 미사일, 레이더, 엔진. 모두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군 장교와 미군 장교가 함께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감지. 한국군 요격 시스템 가동. 천공 미사일 발사. 명중. 미군 장교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훌륭해요, 대령. 한국군 장교가 답했습니다. 우리끼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더 강하죠. 그게 동맹이에요.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가 말했어요.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 강국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버텼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땀 흘려 일했고요. 군인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에요. 주한미군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나라. 하지만 우리는 주한미군과 함께 더 강해질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강국입니다. 자립하되 협력하는 나라. 그게 우리예요.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연설을 보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옆에 직장인이 답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도 강국이에요. 노인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이 세계 5위가 될 줄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나라 진짜 강해요? 응. 아주 강해. 아빠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내가 자라서 군대 갈 때쯤이면 더 강해질 거야. 뉴욕타임스. 특집 기사 일면이었습니다. 한국 보호받는 나라에서 강국으로.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였다. 미국이 구했고 지켰고 키웠다. 하지만 2025년 한국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동맹을 도울 수도 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의 결과다. 미국은 약한 나라를 보호했고 그 나라는 강해져서 동등한 파트너가 됐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런던 BBC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의 기적. 나레이터가 말했어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2025년 35,000달러입니다. 선진국이에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한국군은 총도 제대로 없었어요.
2025년 세계 5위 군사 강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화면에 한국의 발전상이 나왔어요. 교육, 기술, 노력, 그리고 의지.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간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대한민국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없는 5위의 나라. 70년 만에 이룬 자주국방. 세계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나? 한국은 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진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 70년 만에 이룬 기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페어에서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